요즘 세상 참 편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일부러 얼음물에 뛰어들고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기묘한 고난의 역설 뒤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진짜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뭐든 다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생존이라도 걸린 것처럼 기꺼이 고통을 찾아 나서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아닐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이스베스, 그러니까 냉수역이죠. 요즘 유명인들도 엄청 하잖아요. 이걸 바이오 해킹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성능을 최적화하려고 일부러 이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죠. 단 몇 분 만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게 만드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요. 이것도 똑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최대치의 고통을 일부러 경험하려는 거잖아요. 거기에 요즘 많이들 하시는 간헐적 단식까지 정말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목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게 그냥 최신 유행 같으세요? 놀랍게도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인류의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현상은요,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편안함이라는 걸 처음 손에 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딜레마에 대한 우리 몸의 본능적인 반응 같은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를 노동의 관점에서 한번 쭉 훑어볼까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수렵 채집 시대에는 사냥처럼 필요할 때만 격렬하게 몸을 썼죠. 그러다 농업혁명 이후로는 매일매일 고되고 반복적인 노동이 일상이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도시 문명이 탄생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생존을 위한 육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바로 유한 계급이라고 불러요. 먹고 사는 걱정, 즉 생존의 압박에서는 벗어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가로 과도한 편안함이라는 새로운 적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고대 엘리트들이 풀어야 했던 어떻게 보면 참 배부른 고민이자 실존적인 숙제였던 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인류 문명의 두 기둥, 동양과 서양이 이 편안함이라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법을 내놓았거든요. 먼저 서양의 답을 볼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뭐냐? 결국 더 나은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 도구라는 거예요. 강인한 정신력, 공동체에 기여할 미덕, 이런 것들을 기르려면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본 거죠. 반면에 동양의 노자는요,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딱딱하고 뻣뻣한 건 부러지기 쉽지 않냐. 그러니까 오히려 부드러움과 유연함으로 고난에 맞서야 한다. 그렇게 내면의 조화를 이뤄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즉 장수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 두 접근법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서양의 체육은 시민의 의무, 군사적 기량 같은 걸 위해서 힘을 증폭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격렬한 활동이었어요. 반면에 동양의 도인이라는 수련법은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몸의 시스템을 섬세하게 조율해서 내면의 조화를 찾는 일종의 명상적인 수련이었고요. 목적부터 방식까지 뭐 하나 같은 게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둘 다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신기하죠? 놀랍게도 현대과학이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 원리가 우리 몸 안에 과학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되는 셈이죠. 이 과정이 딱 백신 맞는 거랑 비슷해요. 자, 보세요. 먼저 운동이나 냉수욕처럼 통제된 스트레스를 일부러 딱 줘요. 그럼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는 작은 비상사태가 벌어지겠죠? 이때 우리 몸은 이게 진짜 큰 위협인 줄 알고 막 온갖 강력한 복구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과잉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딱 만나는 겁니다. 서양 스토아 철학이 그토록 강조했던 강인한 정신력이 바로 심리적 호르메시스로 설명되고요. 동양 도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드러운 유연성은 세포의 적응력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전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의 생존 전략이죠. 고대인들의 수련법에서부터 최첨단 생물학, 그리고 바로 오늘 아이스베스를 하는 우리의 선택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쫙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100년.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한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된 운동 지침서의 나이입니다. 무려 21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부터 이미 인류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말 놀라운 증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미덕을 기르기 위해 땀 흘렸던 고대 그리스의 체육관에서부터 내면의 조화와 장수를 추구했던 동양도가의 수련을 거쳐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의 생물학적 원리를 똑똑하게 밝혀낸 바로 이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결국 교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이 약간의 고난이야말로 문명이 우리에게 준 과도한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독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것이 끝없이 편안해진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일부러 깨우기 위해 당신이 선택한 고난은 무엇인가요?